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시장합니다. 예, 쌍권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너도 물러나라 이렇게 지금 강요를 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일보가요. 오후 4시 1분에 단독 기사를 썼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권성동과 권영세가요. 오늘 오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실을 찾아가서요. 예, 권성동이 이제 오전 의원총회에서 자기 사퇴한다, 책임지고 사퇴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상 물귀신 작전이었어요. 예, 김용태에게 동반 사퇴를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임 비대위원장인 권영세도 가세를 했다. 쌍권이 김용태에게 권성동 그만둘 때 너도 그만두자. 다 함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는 책임지고 누구 책임 안 지고 그럼 모양새가 좀 이상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그게 명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김용태 축출 작전에 돌입한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게 이렇습니다. 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요. 그만두잖아요. 그만두면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맡아서요. 그걸 겸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명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전국위원회의 그 추인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12월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 비상계엄하고 추경호가 물러나고 권성동이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12월 16일에 한동훈을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비대위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때 그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결정한 게 누구예요? 임명한 게 누구예요? 권성동 원내대표였어요. 근데 권성동이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당원 당규상의 묘한 구멍이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요. 그만두게 되면 당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만두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그 다음 순번에 있는 사람이 이 대행을 맡게 됩니다. 근데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그만둔다고 권성동이 했잖아요. 그래도 다음번 원내대표가 언제 뽑힐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내대표의 대행이 관련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이 돼야지 그때 이제 임기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퇴는 오늘 사퇴 의사는 표명했지만 그 사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차기 원내대표가 뽑히는 건데 지금 차기 원내대표가 언제 뽑힐지 날짜가 결정된 것도 없어요. 오늘 이제 권성동이 사퇴 의사를 피력한 요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때까지 권성동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반 퇴진하자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퇴진하면 그거는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효력이 발생해서 넘버 2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직무 대행을 맡게 돼 있고요.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게 돼 있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도 이 원내대표가 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의 꼼수가 아니냐. 동반 퇴진이랍시고 모양새는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물귀신 작전으로 김용태랑 같이 사퇴 표명한 다음에 근데 그날로 김용태는 집에 가야 되지만 권성동은 남아서 차기 원내대표 뽑힐 때까지 이러고 저러고 있다가 그 사이에 비대위원장 누군가 자기들 쌍권 입맛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앉힌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아니,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당의 대통령 후보까지도 한밤 날치기를 통해서 기습 후보 그 모집 그걸 통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강제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 아닙니까? 그것도 했는데 이걸 못할 리가 없죠. 그거는 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후보 교체 쿠데타는. 근데 이거는 당원 당규상의 어떤 구멍,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것들 법꾸라지들이 이런 거 현미경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다.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 일종의 이제 꼼수인데 지금 이거 아니냐.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요. 다른 비대위원들은 다 사퇴를 했어요. 다른 비대위원들 다 사퇴를 했고 그거는 원래 그 비대위가 김용태 비대위가 아니고 권영세 비대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쌍권이 지금 비대위에 인선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후보 교체 쿠데타가 불발로 되면서 권성동이 물러나면서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를 당무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 건데 지금 김용태는 일단 사퇴 의사는 표명하지 않은 채 의원들에게 거취를 일임한 상태입니다. 오늘 의원총회 끝난 직후에요.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당을 개혁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중단 없이 이어 나가야 한다. 중단 없이 이어져 가야 한다. 이거는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가 아닌가 기자들에게. 당이 개혁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중단되는 거 없이 쭉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사퇴할 생각 없다 이런 건데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원들에게 뭐 입장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당원께 드리는 글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끝내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뼈아픈 결과 앞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그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하는데 사퇴 얘기는 없어요. 저기 보면요. 중하단에 보면 이제 스스로를 해체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껍데기는 과감히 던지고 상식과 책임의 정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만과 불통의 과거와 결별하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꿔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민주주의의 균형을 잡는 합리적 보수 세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패배의 책임이 있다라는 걸 알고요.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의지와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사퇴할 생각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김용태는요. 뭐 친한 게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원래 이제 이준석하고 친했던 거고 이준석이 당 만들어서 나갈 때 김용태는 남아 있다가 이렇게 된 거고 지금 국민의힘의 최연소 국회의원이고 뭐 이런 건데 개혁파죠. 개혁파.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 세력으로 가야 된다. 윤통의 탈당도 김용태가 앞장서 갖고 그나마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김문수는 그 윤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실 일 있지 내가 뭐 입장 뭐 낼 거 없다. 근데 김용태는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탄핵을 반대했던 그 당론 12월 그 당론도 무효화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친윤들 눈에 가시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후보 교체 쿠데타가 불발되면서 당무 우선권을 가진 김문수가 깜짝 카드로 최연소 국회의원 김용태를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김용태가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실에서는 그 한국일보의 기사가 오보다 뭐 그런 입장문을 냈어요. 명백한 오보임을 밝힌다. 근데 한국일보가요. 저거를요. 보세요. 쌍권이 김용태한테 찾아가서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딱 세 사람 있잖아요. 쌍권하고 김용태. 근데 저 기사는 취재원이 어디겠습니까? 쌍권 쪽에서 바보같이 자기들 누워서 침 뱉기식의 저거를 흘릴 리가 없겠죠.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고 그 비대위원장실에 가보면요. 그 바깥에 그 당대표실 그 구조인데 참모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보좌진들이 다 당직자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도 안에서 문 닫아놓고 셋이서 얘기하더라도요. 바깥에서 주의 깊게 이렇게 들었으면은 뭐 저런 거를 간파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본인이 한국일보에 저 흘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좀 보는데 그렇게 거기 그 비대위원장실에 있었던 당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싼 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거를 흘린 게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오보면 오보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일보가 제가 봐서는 저 단독 기사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내릴 것 같. 왜냐하면 언론이 저 정도 쓸 때는요 다 팩트 체크하고 쓰죠. 팩트 체크하고 쓰는 거고요. 근데 오늘 그 오전에 의총이 열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김용태와 김재섭 이것도 또 한국일보가 단독을 했어요. 김용태와 김재섭 두 사람이 그 3특검법 다 통과됐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근데 이게 이제까지는 반대 당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두 사람을 비롯해서 친하게 그래서 한 30명 가까이가 이거 자율투표를 하자. 반대 당론 기존에 그거를 무효화하고 이제 당론을 변경하자. 자율투표를 하자. 근데 이 당론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불과 한 30명에 그쳐가지고 그 정족수에 미달돼 갖고 특검법 3특검 반대 당론은 유지가 됐습니다. 유지가 됐고 오후에 결국 뭐 민주당 그밖에 뭐 조국당 해가지고 3특검법을 다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김용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김용태가 개혁파예요. 친한은 아니지만 개혁파예요. 그리고 김용태가 그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친윤들한테는 불편하고 친한계 입장에서 보면 뭐 김용태 우군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같은 개혁파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권성동 자기 혼자 물러나면서 김용태는 비대위원장직을 지키고 있는 거 이 꼴은 못 보겠다. 이 꼴은 못 보겠다. 그리고 야 진짜 김용태 너하고 나하고 참 같이 앉아서 밥 먹을 군번도 아닌데 말이야. 김문수가 그냥 깜짝 발탁한다고 그냥 40도 안 된 너를 막 이렇게 했는데 네가 진짜 네가 잘나서 비대위원장 하는 줄 아느냐. 좀 무섭게 고깝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권영세는 거기 왜 나타나요? 권영세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평의원이고 뭐 본인이 전 비대위원장이라잖아요. 명백한 본인의 과오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앞으로 그것 때문에 후보교체 쿠데타 수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한 중대 사안입니다. 중대 사안인데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또 나오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김용태를 이참에 제거하자. 그리고 김용태 후임은 차기 원내대표 뽑힐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좀 다만 일주일이라도 얼마 있을 테니까 권성동인 원내대표인 권성동 내가 친윤 우리 구미에 맞는 누군가를 임명하자. 그래서 그걸 새로운 쌍권이 낙점한 비대위원장을 심어놓고 우리가 물러나더라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꼼수가 아니냐. 이런 꼼수가 아니냐. 근데 김영태 의원과 같은 30대 의원인 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은요. 김영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남은 잔여 임기예요. 그래서 6월 말에 끝납니다. 6월 30일에 끝나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 얘기는 6월 30일 며칠 남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김용태만한 카드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내에서. 당내에 다 고리타분한 친윤 영남 기득권 드글드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한국일보 기사가요. 굉장한 파장을 갖고 올 것 같다. 권성동의 오늘 원내대표 사태는 저런 저는 암수를 품고 있는 거였다. 본인이 물러나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김용태까지 같이 하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심어놓고 가겠다 하는 그런 암수였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분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